안녕하세요. 무지개 인생 채널입니다. 나이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이 길어져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목록을 찢어버렸습니다. K-팝 댄스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73세 김영자 씨, 합창단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은 67세 정미숙 씨, 시니어 탐험대와 함께 서울을 누비는 65세 박순자 씨, 69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정숙 씨.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요? 아니요, 나이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60년, 70년간 쌓아온 우리만의 이야기. 이제는 그 이야기로 세상을 놀라게 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바로 나이라는 틀을 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로 살고 싶은데.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 중 68%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목매어 살게 된 걸까요? 젊은 시절에는 자녀 교육과 가정을 위해, 중년에는 사회적 책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난 2023년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며 사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자유로워져야 하는데 우리는 왜 더 많은 틀 속에 갇혀 있는 걸까요? 나이 들어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 나이에 그런 옷은 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나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진정한 나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나의 감정, 욕구,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방법,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 여러분은 분명 달라진 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먼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신경 쓰며 살아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옷차림이 좀 그래 보이네.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하시게? 이런 말들이 가슴에 꽂히듯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삶의 질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63.4%가 사회적 시선이나 평가로 인해 행동에 제약을 느낀다고 응답했어요. 이런 시선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구속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제가 문화센터에서 만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신 박순자님은 퇴직 후 수채화를 배우고 싶었대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이런 말들이 들려왔죠.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있을 시간에 손주나 봐주지. 나이 들어서 그림을 배워서 뭐하게? 돈도 안 되는 걸 배워서. 3년을 망설이다 용기 내어 문화센터에 등록했는데 첫날 수업에서 그린 그림을 보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손주 얼굴을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하시다니 선생님 재능이 대단하세요. 그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 열심히 그림을 그리셨고 1년 뒤에는 문화센터 작은 전시회도 열게 되셨답니다. 전시회 날 반대하던 가족들이 찾아와 박수를 쳐주었을 때 흘린 기쁨의 눈물은 잊을 수 없다고 하시네요. 또 다른 분은 68세의 김민호님인데요. 40년간 목공소를 운영하시다 은퇴하신 후 클래식 기타를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손가락이 굵고 투박해 기타줄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지만 6개월을 꾸준히 연습하신 끝에 이제는 동네 작은 음악회에서 연주도 하신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너무 아팠어요. 하다가 때려치우고 싶었죠. 근데 손주들이 할아버지 기타 멋있다고 할 때마다 힘이 났어요. 이제는 매일 기타 치는 게 낙이에요. 왜 진작 시작 안 했나 후회될 정도죠. 이런 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걸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건 타인의 인정이 아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에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당신이 입고 싶은 옷을 입으세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가세요.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은 당신만의 이야기, 그 자체로 귀중한 보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보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정을 숨기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죠. 이제 그 감정의 문을 열어볼까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감정들을 숨기며 살아왔을까요? 어른이 되면 눈물도 참아야지. 슬픔을 보이면 안 돼. 이런 말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 78%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7세 정미숙님은 평생 감정을 숨기며 살았답니다. 중학교 음악교사였던 정미숙님은 노래 부르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아들이 중학생 때부터 피아노를 치며 음악을 좋아하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들이 음대 가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다들 반대했어요. 하지만 전 아들의 선택을 응원했죠. 음악으로 행복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음대를 졸업하고 뮤직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아들은 주말마다 어김없이 찾아와 노래 반주를 해줬죠. 특히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은 두 사람의 애창곡이었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명절이면 꼭 피아노 앞에 앉아 엄마, 오늘은 어떤 노래 부를까요? 하고 물었어요. 손주들도 저희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곤 했죠. 5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도 내가 울면 며느리가 더 힘들어할까봐 하며 눈물을 삼켰대요. 장례식장에서도 며느리를 꼭 안아주며 우리 아들이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 하며 오히려 며느리를 위로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피아노 위에 놓여있던 악보들을 모두 치워버렸대요. 어느 날 우연히 참여한 실버 합창단에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이 소절을 부르는데 갑자기 목이 메어왔대요. 아들의 피아노 반주가 귓가에 울리는 것만 같았거든요.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이 부분을 부를 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옆에 계시던 분들이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울어도 돼요.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자식을 먼저 보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알아요. 그제서야 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대요. 피아노 의자에 앉아 환하게 웃던 아들의 모습, 손주들과 함께 노래하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답니다. 그날 이후로 정미숙님은 달라지셨답니다. 노래를 부르며 기쁠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울고, 그리울 때는 그립다고 말하게 됐어요. 며느리에게도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답니다. 며느리랑 창고에 넣어뒀던 악보들을 꺼냈어요. 먼지를 닦으면서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들이 즐겨 치던 곡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죠. 며느리도 울면서 어머니, 저도 피아노 소리가 너무 그리웠어요. 하더라고요. 매주 합창단 연습이 기다려진다는 정미숙님은 이제 달라졌답니다. 요양원 봉사도 다니시는데 그곳에서 노래를 부를 때면 아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해 부른다고 해요. 처음에는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한 소절 한 소절마다 아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노래할 때마다 아들이 피아노 치며 웃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 미소를 생각하면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정미숙님은 요즘 손주들과도 달라졌다고 해요.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오면 이제는 피아노 앞에 앉아 할머니, 아빠가 좋아하던 노래 불러주세요. 하고 조르기도 한답니다. 처음엔 피아노 앞에 앉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래도 손주들이 아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때면 이제는 그때 그 노래들을 들려줄 수 있어요. 손주들과 함께 노래하다 보면 우리 아들도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아요. 노래는 마법 같아요. 가사 한 줄에 내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것 같고 멜로디 하나의 추억이 흐르니까요. 이제는 알아요. 울어도 괜찮다는 걸.
그리워해도 된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도요. 감정은 우리 삶의 선물이에요. 기쁨은 우리를 춤추게 하고, 슬픔은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움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알게 해주죠. 이제는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세요. 기쁨도 슬픔도 그리움도 모두 우리의 소중한 일부니까요.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게 되면서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문화생활을 즐기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나이에는 이런 춤은 추면 안 된다. 저런 옷은 입으면 안 된다. 누가 정한 걸까요? 왜 우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틀에 갇혀 있는 걸까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 중 83%가 나이 때문에 하고 싶은 문화생활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73세 김영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 K-팝 댄스 수업에 등록했을 때 주변에서 말이 많았어요. 저 나이에 무슨 아이돌 춤이냐? 관절 나빠져서 고생할 텐데. 창피한 줄 모르나? 하지만 김영자님은 달랐어요. 손녀가 집에 놀러와서 스마트폰으로 트와이스 TT 춤을 추는데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손녀가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쉬워요. 하면서 가르쳐줬어요. 그날 저녁에 거울 보면서 혼자 연습했죠. 손으로 TT 모양 만드는 게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처음엔 혼자 시작했던 도전이 이제는 12명의 실버 트와이스 팀이 됐답니다. 우리 팀 평균 나이가 71세예요. 처음엔 TT 포즈만 연습했어요. 그러다 발 동작도 조금씩 넣어보고 이제는 아파 하면서 어깨 으쓱하는 것도 완벽하게 맞춘다니까요. 처음엔 동네 아주머니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저 나이에 애들 춤을 추면 어떡하나 하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센터 발표회 때 무대에 섰더니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다들 멋있다, 용기 있다 하면서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김영자님의 도전은 다른 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답니다. 우리 팀 막내가 65세인데 처음에는 창피하다고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집에서 연습했던 영상을 보여줬더니 깜짝 놀랐대요. 할머니 완전 귀여워요. 하면서 손주들이 좋아하니까 이제는 제일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춰요. 연습실에서 만난 실버 트와이스 팀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서로 동작을 알려주고 잘 안 되는 부분은 함께 천천히 맞춰가면서 웃음꽃이 가득했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우리 영상도 올라가요. 조회수가 몇천 번씩 넘어가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댓글에 우리 할머니도 저런 춤 배우고 싶어 하세요. 이런 글 보면 뿌듯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김영자님은 이제 매주 2번 연습이 기다려진다고 해요. 춤추면 무릎도 덜 아프고 허리도 더 잘 펴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면서 춤 동작 연습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음악 들으면서 포즈 맞춰보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이 나이에도 생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얼마 전에는 요양원에서 공연 요청이 왔어요. 처음엔 망설였죠. 그런데 우리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추니까 휠체어에 앉아 계신 할머님들도 손으로 TT 모양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춤이란 게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를 웃게 만들 수 있다는 거려. 실버 트와이스 팀의 인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경로당과 복지관에서도 공연 요청이 오고 지역 축제 무대에도 서게 됐답니다. 며칠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시장에 장 보러 갔는데 어떤 할머님이 저보고 TT 춤추는 언니 아니에요? 하시더라고요. 길에서 알아보시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기분 좋더라고요. 그 할머님도 이제 우리 팀 연습생이 되셨어요. 나이 들어서 시작하면 어때요? 시작하는 데는 늦은 때가 없잖아요. 문화와 예술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했던 K-팝 댄스가 이제는 70대 어르신들의 새로운 낙이 되었죠. 그들의 도전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춤사위가 아니라 나이를 초월한 열정과 도전의 아름다움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관계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취미는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도 선물해 주었어요. 혼자가 아닌 함께이기에 더 특별했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나이 들수록 관계가 좁아진다고 하죠. 퇴직 후에는 만날 사람이 없다고들 하고요. 정말 그럴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42%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 뒤에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숨어 있어요. 65세 박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이 먼저 가고 자식들은 다들 제 삶이 바쁘고 처음에는 정말 많이 외로웠어요. TV만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관리실 게시판에서 시니어 탐험대 모집 공고를 보게 됐답니다. 혼자라서 망설이시나요? 함께라서 더 즐거운 우리 동네 탐험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동네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곳부터 조금씩 탐험하는 거래요. 카페도 가고 전시회도 보고 때로는 시장 구경도 간대요. 처음 모임에 나갔을 때가 기억난다는 박순자님. 다들 저처럼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카페에서 모닝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여기 커피 맛있다고 손주가 알려줬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다들 웃음이 터졌죠. 손주 자랑하다 보니 어느새 친해져 있었어요. 이제는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진다는 박순자님. 우리 탐험대는 15명이에요. 다들 70대인데 제가 제일 막내예요. 지하철 타고 30분 거리는 우리한테는 식은 죽 먹기가 됐어요. 처음엔 젊은 사람들 카페에 들어가기도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인스타 감성 카페 찾아다니는 재미에 푹 빠졌다니까요. 매주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해요. 지난주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어요. 김밥도 직접 만들어가고 돗자리랑 테이블까지 준비해서요. 젊은 친구들이 우리 보고 힙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엔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하는 작은 음악회도 가기로 했어요. 특히 자랑하고 싶은 건 탐험 일기래요. 각자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단체 채팅방에 올려요. 저는 손주가 알려준 대로 해시태그도 달아요. 샵 시니어 탐험대 샵 우리 동네 힐링 투어 이러면서요. 며느리가 우리 사진 보더니 어머니가 저보다 더 트렌디하시네요. 놀라더라고요. 처음엔 가족들이 걱정했어요. 길 잃으면 어쩌려고, 다치면 어쩌려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손주들이 제 채팅방 사진 보면서 할머니 완전 젊으신 것 같아요 하고 딸이 엄마 요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하더라고요. 탐험대 활동은 박순자님의 일상도 바꿔놓았답니다.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바빠요. 다음 탐험 장소 검색도 해야 하고 지하철 노선도도 찾아보고 머리를 써야 하니까 치매 예방도 되더라고요. 손주들한테 카페 추천도 받고 인터넷 검색하는 법도 배우고 세상이 넓어진 것 같아요. 새로운 꿈도 생겼대요. 우리 탐험대가 이제는 서울 곳곳을 다 가봤거든요. 다음엔 기차 타고 가까운 여행도 가보려고 해요. 벌써부터 설레요. 혼자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함께라서 가능한 거죠. 무엇보다 달라진 건 마음가짐이라고 해요. 나이 들면 집에서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내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행복하다는 걸. 우리 탐험대 언니들이 제게 그걸 가르쳐줬어요.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져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건 언제나 가능하고 함께라서 더 특별해지는 순간들이 있답니다.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성장도 멈추지 않아요. 관계의 확장은 나 자신의 성장으로 이어졌어요. 우리의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이제 와서 뭘 더 배워. 나이 들어서 시작하면 창피해.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나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82%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지만 시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69세 이정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손주 돌보는 할머니였어요. 아들 며느리 출근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만 보는,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하고요. 우연히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강좌를 알게 됐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손주가 가르쳐줘도 잘 못 따라하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등록했죠. 첫날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첫 수업에서 배운 건 카톡 이모티콘 보내기였어요. 손주한테 토끼 이모티콘을 보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이걸 어떻게 아셨어요? 하면서요. 그날 밤 손주랑 이모티콘만 주고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수업을 들으면서 이정숙님의 세상이 조금씩 넓어졌답니다. 유튜브 보는 법도 배웠어요. 요리 영상 보면서 새로운 반찬도 만들어보고 운동 영상 따라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채널은 구독도 한다니까요. 스마트폰 강좌를 시작으로 이정숙님의 도전은 계속됐어요. 옆반에서 하는 영어 기초반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반은 호기심, 반은 두려움으로 시작했죠. 처음엔 헬로도 겨우 했는데 3개월 지나니까 간단한 자기소개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물어서 영어로 대답했다니까요. 손주들이 제 영어 실력 테스트한다고 막 물어보는데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된 이정숙님은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대요. 내년에는 제과제빵 자격증에 도전하려고요. 손주들 간식도 직접 만들어주고 싶고 나중에는 실버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어요. 제가 만든 쿠키랑 머핀으로 손님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거죠. 무엇보다 달라진 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래요. 예전에는 그저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매일 새로운 나를 만나는 것 같아요. 배우는 게 있다는 건 내일이 기대된다는 거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정미숙님은 노래를 통해 억눌린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김영자님은 K-팝 댄스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며, 박순자님은 시니어 탐험대와 함께 세상 밖으로 나왔고, 이정숙님은 배움의 즐거움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이 때문에 라는 핑계를 버리고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난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누군가의 엄마이고 할머니이고 이웃이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고 내가 즐거워야 주변도 밝아지는 법이니까요.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물어보세요. 거울 속 나에게 오늘은 뭐 하고 싶어? 라고. 그리고 시작하세요. 그게 무엇이든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꿈꾸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요?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